자, 오늘은 지구 시스템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지구, 중학교 때 배웠던 땅, 물, 하늘을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꽤 많은 내용이 중학교 거에 중복됩니다. 자, 구공비 교재로는 통합과학 14강이에요. 지구 시스템. 자, 먼저 첫째.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말부터 확인합시다.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등등이 허벌나게 돌잖아요. 결국 도는 힘은 딱 하나 때문이죠. 태양의 중력. 이렇게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덩치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태양계가 되죠. 그리고 계와 시스템은 같은 말입니다. 개와 시스템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구 시스템을 배울 거예요. 지구 시스템은 당연히 뭘까요? 지구의 중력에 의해 존재하는 어느 공간을 말하겠죠? 지구 시스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구의 중력에 의해 모든 게 잡혀있는 땅, 물, 하늘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게 있어. 생물권이 들어가. 쓸게요. 지권은 땅이죠. 기권은 공기. 수권은 주로 바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생물권과 외권이 추가됩니다. 자, 생물권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 식물, 그 생물권이에요. 장소가 아닌데요, 왜 권? 장소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냥 써요. 왜냐하면 요건 따로 적을게요. 개, 우리 영어로 시스템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 장소 더하기 연관성. 꼭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받으면 우리는 개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생명체들도 어떻게든 하늘, 땅, 바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 그거는 곧 배울 거고. 문제는 외권이야. 외권이 뭔데요? 우주입니다. 우주랑 지구랑 뭔 상관인데, 태양, 달. 태양과 달은 지구한테 엄청나게 연관성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땅, 공기, 물, 그 다음에 생명체와 우주를 배울 거예요. 단, 우주,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이딴 건 관심 없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당연히 태양, 달 등등등 겉에만 따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울 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 지구에 왜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일단 외계인은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외계인 없이 우리 인간만 살기엔 너무 넓긴 해요. 너무 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 따져볼 거예요. 첫째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린가 하니? 첫째,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운동. 생명의 기본은 물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런저런 생명 활동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의 대자가 대류할 때 대예요. 피가 흘러가고 뭔가 흘러가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잘 흘러가려면 당연히 액체가 필요하죠.
물론 우주 어딘가 기체 생명체라든가 트랜스포머가 존재할지는 몰라.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적당한 온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로 한 가지 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무슨 소리? 우리 에너지, 손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에너지.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지만 공기 중으로 열 에너지로 손실이 생기잖아요. 이 손실된 건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태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생명체가 있는 두 번째, 중력. 중력이 왜요? 대기. 공기를 잡을 수 있는, 산소와 질소 중심의 공기를 잡을 수 있는 적당한 중력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도 중력이 잡혀있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온실효과 배웠잖아요. 공기가 있어서 지구가 따뜻한 거였잖아. 중3 때인가 배웠잖아요. 다른 공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엄청 크고 평균 온도도 한 영하 15도, 영하 20도. 냉장고, 냉동실이 달의 평균 온도예요. 그런데 태양이 보기엔 지구랑 달이랑 거의 같은 거리 아닐까요? 하지만 지구는 따뜻하잖아요. 왜? 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장. 지구가 자석인 건 아시잖아요. 나침반, N극이 북쪽 향하잖아요. 그런데 오존층이랑 헷갈리지 마요. 오존층은 공기에 있는 거고 자기장은 지구가 요만하다고 칠 때 엄청나게 크게 지구의 자석에 힘이 미칩니다. 근데 이게 태양에서 날아오는 온갖 안 좋은 것들 꽤 많이 막아줘요. 책에는 태양풍, 우주선 이렇게 애매한 표현 나오는데 그걸 자세히 할 수는 없고 태양에서 오는 온갖 해로운 거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준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직권부터 시작합니다. 자, 당연히 땅이죠. 교재에 다 그림 있을 거예요. 자, 직권은 당연히 땅이고요. 바로 그냥 그림 갑니다. 자, 1, 2, 3, 4층이 있었고요. 처음은 5에서 35km에서 한 번 자르고 2,900km에서 또 한 번 자르고 5,100km에서 또 한 번 자르고 지구 중심은 얼추 6,400km쯤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들어갈수록 증가하는 거. 지구 내부는 무조건 들어갈수록 뜨겁고요. 압력도 당연히 세죠. 계속 누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꽉꽉 누르면 뭐도 크죠? 밀도. 중2 때 배운 밀도. 자, 밀도는 좀 말합시다. 온도는 따뜻한 정도, 습도는 습기찬 정도. 그럼 밀도는 뭐예요? 밀집된, 눌린 정도. 압력이 세면 밀도 큰 겁니다. 저 세 가지는 무조건 들어갈수록 증가하고요. 자, 이름은 아실 거예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자, 중요한 거 몇 개만 짚고 넘어갑시다. 외핵이 액체인 거 기억하십니까? 외핵은 액체입니다. 그 외엔 다 고체입니다. 내핵도 고체고요. 그리고 둘 다 핵이라고 한 걸 보아하니 공통점이 있겠죠. 이거 마그마 바다 할 때 했는데 내핵 외핵의 공통점은 철과 니켈이죠. 둘 다 철과 니켈이 들어있고요. 자, 지각 멘틀도 공통점 있죠.
둘 다 규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멘틀 겉에 식은 게 지각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물론 차의 성분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규산염이라는 광물까지는 일단 같다고 칩시다. 규산염 광물인데 이제 각각의 이름은 조금 달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멘틀은 고체지만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고 배웠어요. 저 멘틀이 약간 움직이면서 땅덩이 움직이는 거 중1 때 배웠어요. 이 다다음 단원에도 그대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직권은. 그런데 여러분 그 교재 밑에 있는 하늘과 바다 그림 좀 보세요. 하늘과 바다는 하늘은 올라갈수록 추워 더워 바다도 들어갈수록 일정하고 춥고 일정하고 온도 그래프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땅은 온도 그래프 없어요. 깊을수록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눈 겁니까? 상태와 성분. 상태와 성분으로 나눕니다. 외핵이 액체라는 상태, 그리고 철과 니켈, 외핵 4개 성분. 그 다음에 지각 멘틀은 둘 다 규산염인데 광물까지 가면 좀 달라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 알아둡시다. 실은 깊이에 따라 뭔가 변하는 게 있어요. 지진파의 속도, 피파의 스파 들어보셨나? 깊을수록 지진파의 속도라는 게 변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중1 때 배웠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서 고2로 올라가 버렸어. 중1 거에 어떻게 고2로 올라가는지 참 나도 좀 황당한데, 그래서 자세한 건 고2 때 배우시고요. 지금은 그냥 성분과 상태로 나눈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중요한 거, 기권. 기권은 당연히 공기고요. 1000km까지 있다고 하고요. 일단은 구분 기준, 당연히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하늘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먼저 기능. 자, 대체 공기의 역할이 뭘까요? 첫째, 보온. 둘째, 보호. 셋째, 공급. 자, 할게요. 아까 공기. 지구를 따뜻하게 온실 효과로 데펴주죠.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 달은요, 해 뜨면 영상 150도, 해지면 영하 50도. 달은 낮과 밤의 온도차, 일교차가 거의 200도쯤 된대요. 그래서 달의 표면에서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죠. 온도 변화에 그렇게 견디기 어려우니까. 혹시 달에 도시를 세운다면 무조건 땅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일교차. 공기 때문에 일교차, 낮과 밤의 온도 차이도 작아집니다. 그 다음 보호, 오존층. 오존층이 자외선 막는다는 건 너무너무 상식이고요. 또 있어, 유성. 별똥별, 지구에 떨어지는 자잘한 돌들, 불태우잖아요. 물론 여러분 별똥별 본 적은 거의 없겠지만 영화에나 선생님도 1980, 90년대에 보고 그 뒤로는 못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식물한테는 뭘 공급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죠. 동물한테는 뭘 줘요? 산소를 주죠. 이건 당연한 거.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립니다.
아무튼 1000km까지 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자, 땅처럼 4층으로 나눕시다. 1000km까지 공기가 있다지만 10, 50, 80으로 끊어줍니다. 저 위는 무시하시면 돼요. 이 10km는 책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책은 12km, 어떤 책은 12km. 좀 다릅니다. 자, 일단 기온, 그림 아시겠지만 추워, 더워, 열나추워, 더워. 이렇게 그래프가 꺾여야 돼요. 꺾여야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대류원, 그 다음 성층권, 중간원, 나머지 모두 다 10권이라고 누누이 배운 기억 나실 거예요. 책보도 봐도 될 겁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대륙권은 높을수록 춥습니다. 당연하죠. 산 높은 곳은 춥잖아요. 자, 왜 추울까요? 대륙권은 지표의 열로 가열됩니다. 땅의 열로 가열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추워요. 여러분, 여름에 자동차는 못 건드릴 정도로 뜨겁죠. 하지만 물은 그냥 시원시원하잖아요. 같은 열을 받아도 액체보다 고체가 팍팍 뜨거워집니다. 그럼 기체는 더 덜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기보다 땅이 더 팍팍 뜨거워집니다. 공기보다 땅이 더 팍팍 뜨겁다 보니 땅이 먼저 데워지고 그걸로 공기를 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추운 거예요. 지표의 열로 가열되기 때문에 높을수록 열이 적게 옵니다. 그래서 위가 썰렁하죠. 밑이 따끈하죠. 썰렁한 공기 내려오고 따끈한 공기 올라가고 무슨 현상? 대류 현상. 그리고 당연한 건데 대류하면 막 섞이잖아요. 혼합층이라고 합시다. 또 막 움직이니까 불안정하다고 합시다. 그리고 공기가 상승할 때, 중3 때 배웠어. 상승할 때 수증기 있으면 구름이 생기고 구름 정도는 생겨야 날씨라고 말할 수 있죠. 날씨, 기상현상. 자, 이게 대륙권의 특징이죠. 여러분, 과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들을 띄엄띄엄 대충 표에다가 말만 써놨어. 그래서 예쁘게 이해가 안 돼. 보세요. 대륙권은 땅의 열로 가열됩니다. 그럼 높을수록 춥네요. 추운 공기 내려오는 거 아시잖아요. 밑에 따끈한 공기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대류현상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대류하면 혼합, 섞이겠지 뭐. 불안정, 움직이니까 불안정하겠지 뭐. 특히 공기가 올라갈 때 수증기가 있다면 구름 생기고 구름 정도는 생겨야 날씨를 말할 수 있죠. 기상현상. 그렇다면 여기 3층에서 한번 고민 들어갑시다. 그 다음 자, 중간 성층권에 뭐 있죠? 오존층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존층이 자외선 막아줍니다. 자외선. 그런데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튕기냐 먹냐. 자, 오존층은 자외선을 반사할까요? 흡수할까요? 흡수합니다. 울트라바이올렛 UV. 자외선 흡수합니다. 그럼 당연히 위가 많이 먹어요? 아래가 많이 먹어요? 위가 많이 먹어야죠. 자, 식당에서 자외선 살균 컵. 아주 뜨겁진 않지만 좀 뜨겁잖아. 예, 오존층이 자외선 먹어서 성층권은 위가 뜨겁습니다. 뜨거운 공기 내려올 리 없고 차가운 공기 올라갈 리 없고 그래서 성층권은 안정하다라고 표현합시다. 안정하니까 밑에 말은 아무것도 쓸 거 없죠. 그리고 성층권 하단으로 비행기 날아갑니다. 교재에 보통 그림 나와요. 성층권 하단으로 비행기 날아갑니다.
너무 올라가면 살균 당하고 터지죠. 자, 그 다음 중간권. 자, 중간권은 대극권처럼 올라갈수록 추워요. 중간권도 그냥 지표의 열로 뜨거워진다고 칩시다. 엄밀히 말하면 성층권 때문에 더워지는 거겠지만. 그래서 당연히 대류합니다. 그리고 혼합층의 불안정도 맞습니다. 워낙 공기가 적어요. 워낙 공기가 적어서 혼합층 불안정을 잘 쓰진 않지만 써도 돼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거.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으므로 구름 안 생기고, 구름 안 생기니까 날씨도 없죠. 까먹지 맙시다. 수증기가 없든 거의 없든 아무튼 수증기가 없어서 구름 안 생기고 날씨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권 끄트머리가 제일 춥습니다. 중간권 끄트머리가 제일 춥습니다. 이 중간권 끄트머리를 중간권 계면이라고 해요. 중간권 계면. 대륙 권계면, 성층 권계면, 중간 권계면, 중간 권계면이 제일 춥습니다. 참고로 열권계면은 없어요. 거의 우주예요. 자, 그다음 이제 열권 갑니다. 열권은 많이 열권이지 거의 우주입니다. 공기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열권으로 몇몇 인공위성 돌아갑니다. 열권으로. 북극에 예쁘게 반짝반짝 오로라 빛나시고요. 중요한 거, 일교차. 일교차가 큽니다. 일교차 작다며요. 그건 공기 때문에 땅바닥에 사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고, 열권은 일교차 큽니다. 올라갈수록 더운데 낮, 밤, 낮, 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기권 됐죠? 기권. 자, 이제 6번째 수권. 수권 중에 바다만 배웁시다. 근데 여러분, 수권은 좀 애매해요. 바다를 배울 건데 강물, 지하수, 빙하까지 다 수권입니다. 강물, 지하수, 빙하. 근데 대충 설명하다가 지하수는 잠깐 또 직권처럼 보기도 해요. 좀 애매합니다. 지금은 바다만 배울 거예요. 자, 수권은 당연히 그림 그릴게요. 바로 수권은 그림 2개 그려야 돼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죠. 자, 일단 수온인데요. 자, 당연한 것부터 말합시다. 당연히 깊이 들어갈수록 추워져야 됩니다. 태양열 덜 받을 테니까. 하지만 처음에 몇백 미터는 안 차가워져요. 왜냐하면 이름 봐, 이름. 이름이 혼합층이야. 바람 때문에 물이 잘 섞여. 물이 잘 섞여서 안 차가워. 온도가 차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의 힘이 영원히 갈 수는 없죠. 적당히 내려가면 공기가 움직이지 않아서 온도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성층권처럼. 우린 여기를 수온약층이라고 해요. 수온약층이라고 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수온약층. 그 다음에 저 깊은 곳은 심해층이라고 해요. 온도는 얼추 4도. 4도가 제일 바닥이에요. 4도보다 3도, 2도, 1도로 추워지면 물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밀도 배울 때 한번 할게요. 그런데 이 수온약층이 안정하잖아. 그래서 수온약층은 이런 표현을 써요. 혼합층과 심해층을 분리한다. 왜? 가만히 있으니까.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이든 에너지든 아무튼 분리한다. 차단한다. 꼭 기억하세요.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심해층을 차단한다.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 한 개만 더 그릴게요. 과학은 반면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야가 단점밖에 없다면 배울 이유가 없죠. 뭐든 반면에 기억해 주세요. 그림입니다. 자, 요 끝부분에 대충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당연한 거 합시다. 빨간색이 뜨겁네요. 뜨거운 곳은 저위도예요? 고위도예요? 뜨거운 곳은 저위도죠. 빨간색은 뜨거운 지역의 수온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극지방. 여러분, 극지방은요, 다심해층이에요. 한 위도 70도만 올라가면 수온이 다 4도예요. 다심해층이에요. 깊은 바다 아니지만 다심해층이에요. 토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저위도랑 중위도만 비교하면 됩니다. 저위도랑 중위도. 자, 저위도는 뜨겁고요. 중위도는 좀 덜 뜨겁죠. 자, 중위도 덜 뜨거운 반면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혼합층이 두껍죠. 혼합층이 두껍죠. 저위도는 뜨거운 반면 바람은 약하다고 칩시다. 그래서 혼합층이 얇죠.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저위도는 따끈하다. 당연하지. 반면에 바람이 좀 약하다. 중위도는 덜 뜨겁다. 당연하지. 반면에 바람이 세서 혼합층이 두껍다. 이거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중요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꼭꼭 필기하시고요. 사진 찍어 주셔야 할 거예요. 자, 잠깐 쉬어갈게요.